자, 먼저 35페이지 4-1번 네 1번. 자, 뭐 이거는 우선 그냥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네, 계산을 할 건데, 자, 보면 알겠지만은 우선 얘를 바꿔서 쓰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2 루트 5분의 20 플러스 루트 2 여기에다가 이제 유리화를 하죠. 그러니까 2 곱하기 5분의 20 루트 5 플러스 루트 10. 우선 뭐 이 정도까지만 쓸까요? 써놓고 뒤에 있는 얘도 유리화를 하죠. 그러면 2분의 얘는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라고 쓰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10. 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확인을 하셔야 될 건 어차피 지금 각자 계산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계산을 해주시면 자, 각자 계산을 해주시면은 자, 10분의 20 루트 5 따로 10분의 루트 10 얘는 2분의 2 루트 5 따로 2분의 루트 10.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약분하니까 2 루트 5라고 쓰면 되고요. 얘는 약분하니까 루트 5라고 쓰면 되고요. 자, 문제는 얘랑 통분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분자분모에 5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10분의 1로 통일이 될 거고 루트 10 마이너스 5 루트 10. 그래서 정리하니까 네. 얘는 3 루트 5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빼면 10분의 4니까 네, 5분의 2 루트 10. 이게 답이 되겠죠? 3 루트 5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10. 네, 이렇게 됩니다. 맞나? 확인은 해야죠. 잠시 5페이지. 네, 맞네요. 다음은 몇 페이지냐? 37페이지 2-1번이요. 37페이지 2-1번은 뭐 정리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뒤에 있는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 루트 3이고요. 뒤에 있는 얘는 플러스 3 루트 3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루트 A 얘 곱하면 마이너스 4 루트 3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루트 3 남아요. 그게 4 루트 3이죠. 이항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제곱은 넘어가니까 5 루트 3이 돼요. 그러면 비교하려면 5를 제곱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25 곱하기 3이 돼서 75. 4번이 답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4-1번이요. 네. 4-1번은 뭐 x 빼기 y네요. 네, 뭐 그대로 빼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분모가 루트 3으로 통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15 플러스 루트 15가 x고 빼기 y가 15 마이너스 루트 15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루트 3은 그대로 놔두시고 15 플러스 루트 15 마이너스 15 플러스 루트 15니까 네, 15가 사라지네요. 그러면 남는 건 루트 3분의 2 루트 15인데 이건 약분하면 되니까요. 답은
2루트 5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간단하게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4-1번. 채연이 아직 쓰고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뭐 다 그냥 계산하는 거여서 뭐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고요. 네, 계속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얘는 분배 법칙하면 8루트 2. 그 다음에 얘도 분배 법칙하면 6루트 6. 그 다음에 얘는 분배 법칙을 그냥 먼저 할 거야, 마이너스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각자 쓸게요. 그럼 마이너스 4루트 3의 루트 6.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6분의 6. 자, 우선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계산할 거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여서. 자, 우선 얘는 유리화하니까 루트 6을 곱할 겁니다. 그래서 약분이 되죠? 그냥 루트 6이 될 거고요. 얘는 약분을 한 다음에 유리화하는 게 낫겠죠? 루트 2를 분자분모에 곱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2분의니까 약분을 또 하시면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될 거고요. 자, 이제 다 됐죠? 동류항끼리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6 루트 2 플러스 7 루트 6.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누가 A고 누가 B냐? A가 그러니까 6이고요. B가 7이죠? B 빼기 A니까 1이네요. 4번이 답이에요. 자, 이렇게. 자, 옆에 5-1번도 그냥 바로 할게요. 문제는 보이니까. 자, 5-1번에 뭐 루트 6을 곱하라 그랬네요. 네. 그대로 쓰셔야죠. 2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5. 그 다음에 쟨 루트 2를 곱하라 그랬어요. 6분의 9 마이너스 3. 자, 분배 법칙 합시다. 네, 그러면은 곱하면 2 곱하기 루트 18로 쓸게요. 꺼내는 건 이따가 꺼내고요. 얘도 곱하면 약분이 되죠? 5 루트 3이라고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얘도 넘어가면 약분이 되죠? 약분만 먼저 시킬게요. 루트 3분의 9. 얘 마이너스 3 루트 2.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는 3 루트 2니까요. 곱하니까 6 루트 2로 바뀌고요. 5 루트 3은 그대로고요. 얘 유리화 하면 루트 3을 분자분모에 곱하니까 3 루트 3이 되고요. 빼기 3 루트 2가 나왔네요. 네.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하니까 3 루트 2 플러스 8 루트 3. 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게 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 뭐 되게 막 통분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각자 계산하는 거예요. 분배 법칙만 제대로 해주시면 네,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네, 다 됩니다. 준비됐어? 넘어갈게요. 다음 6-1번. 자, 유리수가 되도록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루트가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개는 다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6
플러스 2a 루트 2 마이너스 얘는 약분시키니까 a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6분의 4 루트 3.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루트가 있는 얘랑 얘인데 얘를 정리해야 되겠죠? 이거 약분합시다. 그러면 루트 2분의 4가 되고 유리화하면 2로 약분될 테니까 2 루트 2로 바뀌죠. 얘가 2 루트 2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2가 돼야지 유리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랑 얘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 어떤 숫자가 되든 어차피 유리수인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방식. 넘어갈게요. 다음 7-1번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했네요. 먼저 확인을 하시려면 루트 5가 몇 정도 되는지가 필요하죠. 2점 몇. 거기에 2를 더했으니까 원래 값이 4점 몇이죠. 식을 쓰면 루트 5 플러스 2는 4 더하기 0점 몇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정수 부분이 뭐냐 그랬으니까 A가 4네요. 자, 뭐 정수 부분만 물어봤으니까 소수 부분 구할 필요가 없죠, 쟤는. 자, 얘는 루트 21은 몇이냐? 4점 몇이에요? 4점 몇에서 3을 빼니까 1점 몇이죠? 그래서 1 더하기 0점 몇이 루트 21 빼기 3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을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부분이 루트 21 빼기 4가 xxx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여서 얘가 소수 부분이라 그랬어요. 얘가 b죠 지금. b는 루트 21 빼기 4. 그래서 두 개 더하래요. 그럼 답은 루트 21이네요. 자, 이렇게 계산.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이요. 네. 근데 그 6-1번에서 네, 6-1번에서 6-1번이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 내가 뭐 잘못 계산했나요? 그러네요. 잘못 계산했죠? 네가 말하니까 바로 보이네. 이 마이너스 분배 법칙 안 했네요? 얘는 했는데 얘 마이너스인데 잘못 바꿨네. 잘못 썼네요. 얘가 마이너스 2루트 2였어요. 이 마이너스를 안 붙였습니다. 얘 분배 법칙한 이 마이너스를. 그럼 당연히 얘가 2루트이면 여긴 플러스 2루트여야 되니까 A는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거를 잘못 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넘어갈 뻔했어. 자, 다음 8-1번으로 가겠습니다. 8-1번은 넓이가 정사각형이라 그랬으니까 한 변의 길이를 다 구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한 변의 길이를 구하면 얘는 루트 50. 루트 50이니까 5 루트 2. 이게 한 변이고요. 얘는 루트 28. 루트 28은 2 루트 7. 이렇게 되고요. 얘는 루트 18. 루트 18은 그러면 3 루트 2. 이렇게 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사각형이 둘레잖아요. 4개씩 있겠죠. 그러니까 얘한테 곱하기 4하면 그러면 20 루트이고요. 얘한테 곱하기 4하면 그러면 8 루트 7이고요. 얘한테 곱하기 4하면 12 루트인데 얘네 둘만 동류항이죠. 그러니까 32 루트 2 플러스 8 루트 7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 같은 이런 문제는 그래도 좀 쉽게 나온 거고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
모양만 좀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겹치게 나옵니다.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겹치게 나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문제들일수록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요,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이 문제도. 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좀 쉽게 푸는 방식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 각자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좀 어려워요. 방법이 다 있으니까 나중에 나오게 되면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9번. 자, 9번에 나와 있는 거는 옳지 않은 거. 얘 넘기면 3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9죠. 맞고요. 얘는 비교할 필요가 없죠. 얘는 루트 25니까 맞고요. 얘를 넘기면 5가 되는데 얘도 그럼 루트 25가 되겠죠? 맞고요. 얘 똑같은 애 비교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루트 6이랑 루트 7이니까 맞고요. 자, 얘만 비교하면 얘도 비교할 필요는 없죠? 얘는 마이너스 루트 7이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9니까 작은 게 큰 거죠. 5번이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좀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9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좀 간단하게 봐야죠. B랑 C를 먼저 비교를 해보면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얘 루트 4잖아요. 그러니까 B가 더 크다는 거 알고요. A랑 B도 비교해보면 루트 5는 똑같으니까 얘는 루트 4잖아요. 그러니까는 B가 더 크다는 걸 알아요. 그럼 우리가 비교해야 할 건 A랑 C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루트 5 플러스 2랑 루트 6 플러스 2인데 2가 똑같으니까 C가 더 크겠죠. 그래서 대소관계는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C고 그 다음 B겠죠. 이렇게 A, C, B 2번이 답이야.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같은 것들을 확인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진도부분 그러면 설명 다 됐죠? 워크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북에서는 3개뿐이 질문 안 했죠. 14, 16, 18 이렇게요. 자, 우선은 14번이요. 자, 14번에 나와 있는 거는 뭐 계산하라는 얘기니까요. 네, 계산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근데 뭐 그냥 계산하셔도 되고 A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좀 더 쉽게 계산하려면 다 제곱하셔도 돼요. 각자. 네, 전부 다. 네, 그래서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우선은 그냥 곱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끼리 다 곱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2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A 제곱인 거예요. 지금 이게 36이잖아요. 네, 6으로 나오죠? 6으로 약분이 되죠? 그래서 양쪽을 제곱하면 A 제곱이 네. 근데 뭐 제곱할 필요가 있나? 자연수라고 써있는데 그냥 꺼내면 되겠죠? 네, 그냥 얘 꺼내면 A가 그냥 오죠. 이렇게. 자, 그래서 A의 값이 5라는 거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방식은 여러분들 마음이잖아. 다 제곱하셔도 돼요. 6 곱하기 3A가 900이라고 해놓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네, 답은 똑같이 네, 이거 곱하면 36을 나누면 되거든요. 네, 36으로 나누면 A제곱이 25가 나오게 돼서 A가 5가 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답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6번은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6 곱하기 만이잖아요. 근데 다시 쓰면 6 곱하기 100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100이 나오면 100 루트 6이니까 100배 이렇게 되는 거죠.
16번은 좀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오, 얘도 뭐 비슷한 건데, 얘도 그냥 꺼내는 게 낫겠네요. 얘는 2루트 5고요. 루트 12는 2루트 3이고요. 루트 30은 못 꺼내요. 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2랑 1은 곱해서 4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도 루트 30을 좀 생각해 볼게요. 루트 30이 2 곱하기 3 곱하기 5거든요. 그러니까 3도 하나 짝지어져요. 그러니까 3이 하나 나올 수 있고요. 5도 하나 있거든요. 5도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2만 남죠. 이게 A 루트 2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게 A겠죠? 그래서 A는 60.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게 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식이겠죠. 안 그러면 뭐 루트 5랑 루트 3이랑 루트 30 곱한 다음에 꺼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네, 그러니까 소인수분해에서 꺼내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네, 꺼내는 방식에서. 자, 이런 방식. 자, 어차피 계속 얘기하지만 푸는 방식은 여러분들 마음에 달렸습니다. 네, 꼭 저 방식이 답이 아니에요. 자, 우선은 그래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 풀도록 하겠고요. 다항식의 곱셈을 먼저 나가도록 합시다. 자, 다항식의 곱셈을 얘기를 해봅시다. 네. 하는 방법만 좀 아시면 됩니다. 네, 방법만 아시면은 제가 아까 드렸던 저번 시간에 드렸던 곱셈 공식도 솔직히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처음에 다항식의 계산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냐면 분배 법칙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네, 분배 법칙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에 2a 플러스 3b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분배 법칙을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b 이렇게 하잖아요. 요걸 할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이 앞에다가 뭐 하나 더 붙여놓은 거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쉽게 생각하시면 항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항이고 이게 항이잖아요. 그럼 이 항을 이 가로랑 분배 법칙을 한번 한 거고 요 항을 이 가로랑 분배 법칙을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A에다가 2A 플러스 3B라는 가로를 하나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다가 2A 플러스 3B라는 걸 곱해서 다시 전개를 하시면 2A 제곱 플러스 3AB 마이너스 8A 플러스 마이너스 12B 이렇게 전개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하고 있는 분배 법칙에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그냥 항 하나의 가로, 항 하나의 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더 쉽게 생각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한 번씩 다 곱한 거예요. 네. 그냥 한 번씩 다 곱해서 꺼낸 겁니다. 네. 이게 그냥 계산하는 방식의 전체 곱셈 공식에서 그냥 50%를 이것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것만 알고 계셔도 문제는 풀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원하는 건 좀 더 빨리 계산하고 싶은 거다. 뭐 그런 것 뿐입니다. 이 방식이 계속 사용이 될 건데. 자, 그래서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확인 한번 해볼까요? 밑에 얘도 그냥 전개만 하시면 된다 그랬으니까요. 네,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2x랑 x랑 곱하니까 2x 제곱이고 2x랑 2랑 곱하니까 4x고 1이랑 x랑 곱하니까 x고 1이랑 2랑 곱하니까 2잖아요. 자, 그래서 전개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동류항이 있으면 정리를 하셔라. 4x도 있고 플러스 x가 있으니까 더해서 5x라고 동류항은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전개한 다음에. 네,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 그리고 뭐 한눈에 쏙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요게 가로의 길이가 a 더하기 b잖아요. 그리고 요게 세로의 길이가 c 더하기 d잖아요. 그럼 얘 전체 넓이는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럼 전체 넓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의미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분배 법칙을 하면 AC, AD, BC, BD로 한 번씩 다 곱할 수 있어서 AC가 요 넓이, AD가 요 넓이, BC가 요 넓이, BD가 요 넓이가 돼서 합쳐진 거랑 같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도형의 부분의 넓이도 전개를 한 거랑 같은 거다. 자, 요거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전개해봐라. 네. 자,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뭐 제가 해드릴 건 없어요. 네, 이제 하나씩 전개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얘도 하나씩 전개를 하셔서 동량 찾으시면 되는 거여서 여기 설명 끝났어요. 네. 자, 이제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곱셈 공식 첫 번째, 이게 표에 제가 프린트 준 거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공식이에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배운 거 하나씩 다 곱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근데 얘랑 얘랑 동류항이니까 더해서 2AB라고 쓴 거야. 자, 근데 원하는 게 이게 아닌 거지. 하나씩 이렇게 곱해라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외워서 빨리 써라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개하는 방식은 앞에 거 제곱해서 쓰고 뒤에 거 제곱해서 쓰고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고 곱하기 2에서 쓰고 그러면은 숫자가 좀 다르게 써 있더라도 제가 아무거나 막 만들어서 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은 얘 전개하는 방식은 16a제곱 플러스 9b제곱 플러스 24ab라고 전개해서 바로 쓸 수 있어요. 앞에 거 제곱해서 쓰고 뒤에 거 제곱해서 쓰고 두 개 곱한 다음에 곱하기 2에서 쓰고 이해 되시죠? 이거 따라하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부호까지 그냥 이렇게 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법은 1번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 제곱하면 b제곱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마이너스 ab인데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ab 네.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 3번은 그냥 전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3번이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니 2학년 때는 아니죠. 3학년 때부터 이제 배우게 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합차 공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는 똑같은데 여긴 더하기고 여기는 빼기죠. 그래서 얘는 합이고 얘는 차여서 그냥 합차 공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도 그냥 전개하는 거거든요. 얘 전개하면 a제곱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ab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ab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근데 얘가 동류항이 부호가 달라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전개가 된다. 요걸 좀 외워두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 밑에 한눈에 쏙 이거 나와 있는 거 그냥 전개하는 방식 아까 한 거 그대로예요.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쟤네들은. 자, 이제 제가 해드릴 건 여러분들은 이제 전개를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좀 몇 개 보여드려야 될 것만 있어서, 자, 요거 좀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부호가 지금 좀 불편하게 돼 있죠? 위에처럼 하나 플러스고 하나 마이너스로 써 있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만드셔야 되는 거죠. 요 모양을. 위에 모양을. 가로마다 마이너스로 묶어서 쓰시면 돼요. 묶는 것도 분배 법칙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로 묶어서 쓰시면 돼요.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니까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얘랑 얘 합차 공식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쓰는 방식은 앞에 거 제곱해서 쓰고
뒤에 거 제곱해서 쓰고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합차 공식이어서 전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에 있는 것도 그냥 보시면 얘 제곱해서 쓰고 얘 제곱해서 쓰고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합차 공식을 한다. 그리고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거든요. 위에 있는 4-1번을 봤을 때 얘 전개한 걸 그냥 먼저 써볼게요. 전개하면 36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2x. 자, 요게 전개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썼어요. 자, 얘도 전개를 하면요. 앞에 거 제곱하면 36x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1,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고 곱하기 2니까 12x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얘랑 전개한 값이 같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의 제곱이랑 6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같은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제곱이 돼 있을 때는요. 부호가 바뀌어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3x-2의 제곱이야. 그럼 얘랑 같은 게 뭐냐? 그러면 부호를 바꾼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제곱이 같은 거예요.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4y의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4y의 제곱이라고 돼 있다면 얘랑 같은 식은 2x 플러스 4y의 제곱이랑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네. 자, 밑에 있던 요 방식을 아셔야 돼요. 제가 왜 같은지를 보여드리면, 자, 요거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제곱을 다시 쓰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곱하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어요. 얘도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고요. 아이고.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가 그냥 되고요. 그냥 얘가 되잖아요. 이 방식을 원래 해줘야 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안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애 부호 반대는 그냥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제곱일 때에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얘랑 아예 부호가 반대인 얘랑은 무조건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냐면 문제에서는 보통 이제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x 앞에 개수가 무조건 플러스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쓸 때. 그러니까 답을 쓸 때에도 이 앞에가 마이너스가 되게 쓰지 않아.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써요. 그래서 웬만하면 마이너스가 없게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부호를 바꿔서 전개하시는 게 조금 더 답을 표현하실 때 편합니다. 그래서 뭐 밑에 아마 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지 않을까? 여기는 없네요. 네. 해보다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뭐 그래서 제곱식 2개 얘기했어요. 뭐 별거 얘기한 건 없어요 지금. a 플러스 b의 제곱은 아까 얘기한 거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요거 하나 얘기했고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하나 얘기한 거고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냥 요거 얘기했고 또 아까 얘기한 거 생각하면 a 플러스 b 제곱이랑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항상 전개한 값이 같다. 요거까지 얘기했습니다. 방금 페이지에 정리한 게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 2번째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 2번째 거 솔직히 안 외워도 돼. 특히 얘는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전개하는 게 더 빨라. 네, 이거 굳이 이걸 따질 필요는 없어. 얘 정도는 좀 외워놔야 돼요. 네, 얘는 그냥 뭐냐면
어차피 한 번씩 곱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 있는 상수항을 더한 게 무조건 x 앞의 개수고요. 상수항을 곱한 게 여기 뒤에 있는 상수항 자리라고요. 그래서 요걸 알고 계시면 이제 좀 빨리 계산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하나씩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 플러스 2여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로 이렇게 전개하셔도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방식을 아신다면 그냥 x제곱에 1 더하기 2가 x 앞의 개수, 1 곱하기 2가 상수항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저렇게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시면은, 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방식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씩 곱해. 그게 훨씬 빨라. 네. 이거는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곱해요. 네. 자,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위에 방식을 외워놨다면 얘는 그냥 바로 쓸 수 있죠.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더해서 곱해서. 네. 간단하죠? 뒤에 있는 얘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얘는 y제곱 플러스 10i 플러스 24. 얘는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7. 이렇게. 그냥 방식을 아시면 그냥 바로 쓰시는 겁니다. 더한 게 개수, 곱한 게 상수항. 네. 자, x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네, 이렇게 앞자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1일 때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7번 이렇게 나오면 그냥 전개하세요. 네,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씩 전개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네. 뭐 특별하게 별거는 없죠? 네. 전개만 잘해, 한 번씩 곱해주는 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변형식도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숙제는 다 내진 않을 거예요. 지금 그냥 다음 시간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설명을 미리 하는 거야. 공식들이나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 자, 수의 계산 여기에서도 이제 앞에 내용은 그대로 사용이 되는데 유리화하는 방식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근데 우린 이미 유리화를 배웠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르게. 네, 유리화하는 방식. 뭐냐면 우리는 앞에서 배운 유리화가 뭐 루트 5분의 2야. 그러면 제곱근을 없애려고 우리는 제곱이 되게 만들었죠. 네. 그래서 5분의 2 루트 5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자, 이게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던 유리화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다르냐면 얘는 분모의 항이 하나였는데 얘는 분모의 항이 두 개야. 자,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얘도 제곱되게 만들면 되지 않겠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던 방식대로 제곱되게 한다면 그러면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한다면 자, 그러면은 이거는 방금 전에 제가 한 번씩 곱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2가 될 거고 루트 2가 될 거고 루트 2가 될 거고 1이 되겠죠? 자, 근데 보니까 루트가 없어지나요? 전개를 하니까 루트가 그대로 남아있잖아, 다시. 그러니까 이 방식을 사용을 못하는 거야. 우리는 루트를 없애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뭘 사용하게 되는 거냐면 합차공식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합차공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루트 2 플러스 1이랑 그럼 제가 루트 2 마이너스 1을 분자분모에 곱해요. 그러면 얘랑 곱하면 2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이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루트이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가 더하기 빼기가 나와서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1이 돼요. 그럼 분자는 전개만 하면 2루트 2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분모가 유리화가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항으로 나와 있을 때에는, 항이 두 개로 나와 있을 때에는 유리화하려면 합차 공식을 사용해라. 네. 자, 그래서 합차 공식을 제가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한 게 이런 걸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합차 공식을 할 수 있다. 자,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이제 곱셈 공식 왜 배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105제곱? 그러면, 105제곱하면 되겠지? 굳이 뭐 곱셈 공식 쓸 필요가 있나? 근데, 여기서는 설명하고 싶어서 쉬운 숫자를 하는 거고, 실제로는 큰 숫자를 나올 수 있죠. 9998 제곱하면 뭐냐? 아니면 99,998 제곱하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작은 숫자는 솔직히 제곱하면 되죠. 근데 숫자가 점점 커질 수 있으니까 그 커지는 숫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곱셈 공식이 좀 더 낫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05는 100 더하기 5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앞에 거 제곱하면 만이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 25고요.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한 다음에 곱하기 2니까 1000이죠. 그래서 11,025라고 바로 쓸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얘도 100 더하기 4랑 100 빼기 4니까 합차 공식이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한 게 100의 제곱이고 뒤에 거 제곱한 게 4의 제곱이어서 1000 빼기 16이니까 9984라고 쓸 수 있다. 얘도 합차 공식하면 앞에 거 제곱하면 7이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 5죠. 그래서 7 빼기 5니까 2라고 쓰면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계산할 때 좀 활용을 해봐라.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좀 밑에 있는 거 식만 써드릴게요. 계산을 안 할 거고. 자, 1번은 어떻게 쓰는 게 편할까요? 어떻게 쓰는 게 편할까요? 8 빼기 0.2 해야죠. 근데 꼭 이게 맞는 답은 아니야. 네. 7 더하기 0.8 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뭐 예를 하든. 네. 맞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번은 어떻게 쓰면 편할까요? 여러분들이 문제 보고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70 더하기 1. 얘는 70 빼기 1. 이거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은 뭘 쓰는 게 편해요? 100 빼기 2. 100 더하기 1. 이걸로 계산하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합차공식이니까 이건 할 필요 없겠죠. 네, 그냥 합차공식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를 좀 효율적인 방식으로 선택해서 해라. 네. 자, 이런 겁니다. 뭐 이거 선택하기 싫어서 뭐 그냥 곱하셔봤자 뭐 의미는 없어요. 누가 곱하기 물어본 거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네, 바꿔서 계산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지 곱하기 못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음 이제 유리화. 방금 얘기한 대로 분모만 확인하시는 거고요. 얘가 유리화가 되려면 분모의 부호 반대인 애를 통분하는 것처럼 분자 분모에 곱해 주셔야 되고, 합차 공식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앞에 거 제곱해서 쓰고 뒤에 거 제곱해서 써서 빼는 거고요. 위에는 똑같은 애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2 빼기 1이니까 분모는 쓸 필요가 없죠. 1이니까 생략하는 거고요. 분자는 제곱해서 전개하시면은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그래서 3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리화를 한다. 자, 그래서 2번까지도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곱셈 공식 변형까지만 얘기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요일날 시험 볼 여기까지가 내용이거든요. 네. 여기까지가. 근데 이제 변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건 앞에서 보셨죠? 똑같잖아요?
앞에 나왔던 식이랑 변형이라고 한 게 그냥 뭐냐면 여기 있는 2ab를 그냥 넘긴 거야. 네. 그래서 넘기니까 a제곱이랑 b제곱이 남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얘 넘기니까 부호가 반대가 돼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게 변형입니다. 네.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b도 넘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얘가 얘랑 얘랑 같잖아? 그럼 이렇게 두 개가 같다는 얘기죠? 얘를 다시 쓰면 a-b의 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같다고 썼죠? 그럼 다시 얘를 넘기면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4ab랑 또 같은 겁니다. 당연히 얘를 이쪽으로 넘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a-b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 제가 표를 프린트를 외우라고 한 거 솔직히 안 외워도 이거 생각하시면 다 쓸 수 있어요. 요식이랑 요식만 알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다 쓸 수 있습니다. 두 개만 알고 계셔도. 생각을 하신다면. 근데 처음이라 생각하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는 그냥 먼저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좀 이제 이게 익숙해지시면 솔직히 이 두 개씩 가지고 지금 전부 다 표현한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요식이 나왔어요. 요식은 뭐냐면요. 얘랑 똑같아요. 근데 B 대신에 A분의 1로 그냥 대입하면 돼요. 같은 식입니다. 위에 거랑 밑에 거는. 여기 있는 B 자리에 A분의 1만 대입하면 요식이에요. 방법도 똑같아. 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좀 다시 보여드려야 되겠죠. 왜 똑같은지에 대한 걸. 자, 기본적으로 그냥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얘도.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하면 a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a제곱분의 1. 두 개 곱하면 1이고 곱하기 2니까 플러스 2예요. 이게 전개한 거고. 자, 방금 위에 것처럼 똑같이 2를 넘기면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으로 생각하시면 a-a분의 1의 제곱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a제곱분의 1인데 얘도 여기 넘어가면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은 a-a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 아까 전에 생각한 거 얘네 두 개가 또 같다 그랬죠? 그래서 또 같다고 쓰면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랑 a-a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가 같다고 쓰면 얘를 1로 넘기면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은 a-a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고 얘를 1로 넘기면 a-a분의 1의 제곱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돼서 여기 있는 식을 다 표현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다 비슷해 보이죠. 이거 시험 보면 못 외우는 이유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 똑같은 문자가 계속 반복되니까. 네, 그래서 헷갈려서 잘 못 외우거든요. 네, 그리고 쓰다가 그래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거고. 네, 그것만 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제 외워주셔라.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걸 외워야 되냐? 꼭 외워야 되냐? 그냥 꼭 외워야 돼요. 문제를 보시면 왜 외워야 되는지 알 거예요. 자, 얘 값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공식 모르면 못 풀어요. 네. 여기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2ab가 이게 공식이거든요. 그래야지 a 더하기 b에 5를 대입해서 25가 되고 여기에 3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6이 돼서 계산하니까 19 이렇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안 외우고는 그냥 못 푸는 겁니다. 네. 무조건 외워야지 풀 수 있는 건데 학교 시험에선 요 문제 근데 딸랑 하나 나와.
네,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나? 두 개? 뭐 이 정도? 네, 이것뿐이 안 나오는데, 근데 이 공식이 딱 학교 시험 볼 때만 또 나오는 공식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계산할 때 계속 사용이 될 거야, 이 공식이. 네,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잊어먹을만 하면 또 나오고 계속. 그러니까 뭐 외워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예식도 공식을 알아줘야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ab가 되는 거여서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네, 계산을 해주시면 13.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안 외운 건 못 푼다. 네. 안 외운 건 그냥 이 공식 버려야 되는 거다. 네, 이 문제는 뭐 그 얘기입니다. 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잖아요. 그냥 물어보는 게 공식 그냥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 공식이 보니까 이거 두 개잖아요.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둘 다 공식인데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 뭐야? 플러스일 때니까 얘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둘 중에 하나의 공식을 선택하셔서 네, 9 빼기 2가 돼서 7이다 라고 바로 답을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공식이 이거죠? 그러니까 대입하시면 9 빼기 4가 돼서 5가 된다. 공식 알면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냥 대입만 하면 끝나거든요. 네. 문제는 공식이라는 거지. 네, 외우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크게 설명해 답니다. 네, 설명 끝났어요.